네, 안녕하십니까. 율촌학의 권대현입니다. 네. 예, 저는 여기 학이 그림처럼 연포장재를 하고 있는 포장재 중에서도 연포장재 분야를 하고 있고요. 이 연포장재가 지금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매립되거나 고용연료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지금 저희 연포장 업계에서도 아시겠지만 식품 포장재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연포장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포장재를 어떻게 재활용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개략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는 이제 농심그룹에 속해 있는 율촌화학이고요. 네. 농심의 그 식품을 포장재를 좀 만들기 위해서 탄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율촌화학은 지금은 이제 전자 소재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사업 부문은 그게 포장 부문하고 포장은 주로 이제 연포장 쪽, 그리고 이제 전자 소재 부문, 그 다음에 필름, 그 폴리프로필렌 필름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골판지 박스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2차 전지 때문에 좀 이슈화가 좀 많이 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 식품 포장재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약 한 1억 5천6만 톤 생산하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2배가 증가한 3억 톤 이상이 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2060년이 되면은 그 해에 한 지금의 3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즉 플라스틱은 계속 쌓여만 계속 생산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고, 이 부분들이 지역별로 대응하거나 혹은 세계적으로 대응했을 때 그 부분을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이렇게 대응을 해야만 3분의 1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감축하는 지금 그 개발이나 정책에 있어서 재활용 부분은 지금 많이 지금 뒤처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좀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품 포장재 친환경 필요성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 연포장재 같은 경우 여기 앞서 우측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들은 많이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그린피스가 2020년에도 했고 2021년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가정에 한 26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일주일 정도 조사를 했을 때 식품 포장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식품 포장재 내에서도 비닐류, 저희 같은 연포장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그 분리수거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률은 거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연포장을 떠나서 모든 플라스틱 부분의 지금 해결 방안은 단순하죠. 그냥 사용량을 줄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런 재생이나 재활용을 늘리고, 아니면 정말 자연에서 모두 분해되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포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번 포럼의 주제인 재활용 관련해서 연포장의 지금 재활용 등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연포장재는 그동안 포장재가 총 9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그중에 이제 연포장재 같은 경우는 합성수지 필름 시트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2019년 4월 달에 처음 재활용 촉진법이 나오고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 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단일 재질이라는 이슈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연포장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포장재가 대부분의 그 2종 재질 이상으로 이렇게 라미네이션 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장 그 당시에는 이제 단일 재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합성 수질이 되어 있으면 모두 재활용 우수 형식으로 분류돼 있다가 그리고 그때 당시 때 이제 증착이라는 표현을 좀 쓰면서 분류돼 있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포장재가 대부분이 그 알루미늄 호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2019년도에는 법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요번에 2022년 3월 달에 이제 다른 이제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단일 재질이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써왔지만, 연포장재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3월 달에 이제 단일 재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단일 재질이라는 그런 개념의 포장재 개발하는 거랑 그 관련된 소재 개발하는 일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되게 저한테는 이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면서 또 하나가 바뀐 게, 그 이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알루미늄이 50마이크로, 알루미늄 호일을 50마이크로 이하까지는 모두 그
단일 재질은 재활용 우수인데 그 재활용 어려운 부분에 알루미늄 호일을 넣어버린 게 아니고 그 중간 단계인 재활용 보통으로 해서 지금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지금 대표적인 그 포장재들 보면은 라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단 스낵 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페트나 PP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모두 이제 단일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 보통 아마 대부분의 식품 보장재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파우치나 그다음에 많이들 드시는 그 레트로트 파우치 제품들, 이런 가정 간편식 제품들은 대부분 다 재활용 보통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알루미늄이 있거나 해서 이종 재질이 되어 있어서 그럴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그 포장재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라면이나 초코파이, 마가레트 같은 그런 파이류, 캔디류 포장재들은 스펙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OPP에 증착 CPP로 표현되어 있는 그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즉 PP 단일 재질이긴 한데 증착층이 표현되어 있어서 단일 재질 표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재활용 우수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그 정부에서 증착증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에 좀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배제되어 있는데 그걸 잠깐 언급드리면은 지금 라면이나 그의 많은 그 포장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소위 가장 이제 많이들 드시는 그 단순한 그 베이커리나 이런 포장재들은 대부분 이제 OPP의 증착 CPP 사양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그 증착 CPP 필름이 CPP 필름 위에 알루미늄 증착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CPP 필름이 20에서 30 마이크로 정도면은 머리카락은 80 마이크로 정도인 건 아실 겁니다. 그 증착층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 나노,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식품 포장재가 대부분 잉크랑 접착제 같은 게 코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1에서 3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잉크 접착제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증착층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친환경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 유니 소재 단일 재질이라는 모노머티리얼, 유니 머티리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가장 많이 나온 소재들이 그 여기 그 유니 소재용 소재들이 이런 그 PP나 P 유니 소재를 하기 위해서 뭐 증착 PP, 알록스, 알루미늄을 산화시킨 알루미나 PP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증착된 소재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소위 지금 종이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착되는 게. 그 정도로 지금 유니 소재를 위해서 그 식품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배리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증착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런 소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증착을 어떤 단일 재질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표현을 명확하게 해서 좀 포함시키는 게 연포장의 어떤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런 그 유니 소재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깐 언급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포장재의 방향은 그 감량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재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체하는 부분. 그래서 감량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넘길 거고 지금 주로 이제 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감량화 부분하고 재활용 부분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그 대체재 즉 종이나 그 바이오 소재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 과제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화 부분입니다. 지금 본 포럼의 주제와는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일단 감량 부분은 소위 예전부터 식품 브랜드 오너들은 계속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고 특히 그 1번에 포장재 규격을 줄인다거나 2번에 이제 재질을 최적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부터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고요. 친환경 시장이 도래되면서 많이 나온 게 이제 디자인 단순화. 그 안에 이제 지기 케이스 내에 들어가 있는 속포장재 같은 경우에 굳이 잉크를 갖다가 뭐 7도, 8도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흑청 적항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단순화해서 잉크를 좀 유해한 잉크들을 좀 줄여보자.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식품 포장재는 이제 물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톨루엔은 전혀 쓰지 않지만 식품 포장재는 대부분 이제 에틸아세테이트 같은 그런 유기용제들을 좀 알코올이나 이런 걸 쓰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수로 이제 수성이나 기본적인 에틸알코올류의 그런 잉크나 접착제들을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풀무원 제품 같은 경우는 보면은 페트병이 굉장히 페트칩이 소량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삼다수나 백산수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 때문에 좀 많이 페트칩을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씩 낮추는 작업들.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타일엔 그런 그 라면 용기들을 지금 종이로 그 육개장류 빼놓고는 다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일단은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기업들은 하고 있고요. 그럼 리사이클 부분을 좀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재활용 용이성 그 부분이 이제 리사이클이고, 그 리사이클 쪽으로 움직이는 쪽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폴리프로필렌 단일 재질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폴리에틸렌 단일 재질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어제 이제 가장 많이 논의된 지금 SK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재생 페트, 그다음에 또 재생 피, 이런 부분에 지금 급상장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잠깐 언급드리고 싶은 게, 이 단일 재질,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이제 저희 그 연포장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부분의 라면이나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스낵이나 그 다음에 뭐 죽이나 무슨 카레나 이런 모든 파우치들을, 포장재들은 대부분 알루미늄, 페트, 나일론, PP, 피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분자들의 플라스틱의 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재활용 업체에서 그걸 리사이클하기 위해서 그걸 분쇄한 다음에 용융시킨다고 했을 때, 용융이 이게 각 그 고분자별로 융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용융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테스트했던 내용들이고요. 특히 이제 페트랑 PP만 해도 온도 차이가 거의 100도이기 때문에, 페트랑 P는 거의 100도 이상 차이 나고, 페트 PP만 해도 거의 70도, 60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이게 그렇게 이종 재질이 있을 때는 그 재활용 업체에서 이게 전혀 이게 그 용융이 되지 않은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온으로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PP나 P 같은 경우에는 융점이 낮아서 탄화물들이 많이 생겨서 페트에 상당한 영향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페트는 페트대로 아예 모아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일 재질, 아까 제가 뭐 증착도 얘기했었는데, 증착 CPP를 일부러, 물론 증착 없는 것도 해봤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그 용융이 잘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출물도 만들어보고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유니 소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걸 인해서 이제 고가의 어떤 하이 퍼포먼스 플라스틱이라기보다는 로우 퍼포먼스 정도의 그런 플라스틱들을 좀 재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해봤던 테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니 소재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재는 대부분 이렇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트, PP, 나일론 이런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 재질로 하게 되면 배리어 그 소재들을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쓰는 배리어 소재들이 이제 수계 타입이 있고 증착 타입이 있고 재질, 그런 식으로 그 배리어 소재들을 그 단일 소재 안에서 써주면서 재질을 단순화시키면서 또 폐기물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련해서 수계 코팅 타입으로는 좀 개발했던 소재가 있어서, 아마 어제 뭐 메일리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좀 이런 그 수계 배리어 코팅 소재를 개발해서 지금 메일리업에 지금 뭐 컵커피나 이런 쪽에 좀 쓰이고 있고, 이 관련해서 뭐 신제품 인증이나 녹색 인증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PP 유니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PP 유니는 그러니까 스낵 같은 경우 이런 다양한 이종 소재로 되어 있는 걸 PP로 단일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농심에서 아마 조청 육아가 아마 이번 달에 출시가 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PP 유니 소재로 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시트 마스크팩 그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그 수분 함량을 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페트랑 알루미늄 P 이렇게 굉장히 고난이도의 모든 이종 재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일화 했을 때 단일화하는 재질 이런 방식으로 해서 PP 단일화로 해서 지금 그 유럽에서는 그 재활용률을 굉장히 그 우수한 포장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재활용률 때문에 일부 유럽 업체들이 이걸 꼭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수출하는 이제 화장품 업체들 중에서 컨택을 해서 론칭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컵커피 인몰드 라벨은, 원래 그 컵커피 많이 드시는 바리스타나 프렌치 카페 이런 것들이 그 컵이 다 PP 컵인데, 거기 라벨이 인몰드 라벨이라 그래서 PP 컵을 성형할 때 라벨을 부착하는 라벨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라벨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상태로 버려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그 커피의 산패를 막기 위해서 저기 우측 상단의 그림처럼 OPP, 알루미늄, PP 이런 재질로 좀 되어 있는 것을 알루미늄 호일을 빼고, 아까 저희가 앞서 잠깐 소개한 에코비 OPP라는 저희 브랜드 네임의 그런 배리어 소재를 적용을 해서 지금은 컵커피 시장의 거의 한 60, 70%는 다 저희 제품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유니 소재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P컵을 완전히 PP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P 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포장 시장에서는 내년에 이제 상당히 이슈가 될 거고요. 올해 이제 그 시제품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축 연신 PE 필름입니다. 아마 폴리에틸렌은 대부분 그 실란트형 필름으로만 아시지 그 연신된 PE는 들어보시지 못했을 텐데 1축 연신은 이미 이제 작년에 나왔었고 2축 연신이 이제 올해 시제품이 나오고 내년에 아마 상용화가 될 텐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냉장 냉동 쪽은 제품들이 대부분 그 나일론이나 PE로 그 재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론 PE로 되어 있는 건 나일론은 또 융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유니 수제로 하기 위해서는 PE가 가장 적합한데 그때 나일론이 이게 고강도 제품입니다. 피놀도 좋고 그런 고강도의 소재를 대체할 그런 PE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PE를 원료 단계부터 건드려야 돼서 그 원료 케미칼 업체들이 이축 연신이 가능한 그런 고내열 그런 폴리에틸렌 수지를 개발해서 이제 아예 그냥 그 페트 같이 이축 연신을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BOP 필름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게 아마 내년에는 상용화돼서 냉장 냉동은 좀 저런 쪽으로 시장이 많이 바뀔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아이스팩이 저렇게 많이 바뀌어 있죠. 아이스팩은 지금 예전에 뭐 쿠팡이 종이를 써서 나온 것도 있었지만 뭐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아이스팩이 원래 나일론 PE를 쓰다가 지금은 이축 연신이 아니고 일축 연신 PE 필름과 그다음에 실런트 PE를 써서 그렇게 해서 지금 아이스팩은 대부분 그 대표적인 PE 유니 소재 케이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제류 아마 저기 LG 생고원도 그 비슷한 얘기 했는 것 같은데 이 세제류도 지금 그 페트 나일론 LED거나 나일론 LED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리필 파우치용 세제들이 요것들도 아마 그 PE 유니 소재로 향후 바뀌게 될 대표적인 향후 미래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재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은 뭐 어제부터 많이 논의가 된 상황이라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미케니컬하고 기계적으로 재활용하는 거하고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거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이고요. 지금 뭐 기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뭐 농심에서 아마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을 텐데 저희도 지금 여기 지금 아래쪽에 4개 있는 것들은 실제로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기계적 재활용은 이제 식품 접촉법상 이제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 위층이나 중간층 이런 부분에 페트들을 리사이클 페트를 이용해서 바꿔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친환경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업 홍보 목적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일부 바꾸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P도 나와 있죠. 예, 리사이클 P도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제품 적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파우치 쪽하고 그 삼다수 그 수축 P 쪽까지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향후에는 그러면 이제 PCR로 된 페트와 PCR로 된 P를 이용한 그런 파우치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미칼 리사이클링 페트는 뭐 저희 업계에서도 이제 기대는 하고 있어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그거겠죠. 어찌됐든 폐 자원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고서는 어찌됐든 식품 브랜드 오너들은 아마 쉽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봤을 때 이 화학적 재활용 페트는 지금 식품용 패키지만 바라보고 뭐 SK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게 도전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뭐 산업용하고 과학용까지도 지금 이미 그림을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페트는 그렇게 시장이 앞으로 향후 많이 전개될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전자소재 쪽으로 지금 페트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뭐 초기에는 산업용, 그 다음에는 이제 이물만 해결되면 광학용까지도 해결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어제 열분의 유 나오는 것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이 되면 저희 같은 지금 단일 재질을 하는 그런 연포장재를 갖다가 모두 그런 폐 자원을 다시 이거 열분의 유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보람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리플레이스는 이 지금 포럼과 주제는 좀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종이는 지금 이제 종이 용기 쪽은 그 아시다시피 모두 그 폴리에틸렌이 코팅되어 있는데 그거 빼는 타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고요. 라면은 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유 코팅이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포장재들은 종이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안에 내용물 유통 중에 터져 나오면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이제 고객 그 브랜드 오너들이 하는 방식은 위에 상층을 종이로 바꿔서 종이화 시키면서 아래쪽은 그대로 필름을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뭐 3개 층 쓸 거를 2개 층 써서 하나는 종이로 대체해서 일단은 그냥 리듀스 쪽에 뭐 그린워싱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는 진짜로 이제 생분해가 되는 쪽으로 종이는 가야 되기 때문에 종이와 그 바이오데그레이더블 소재를 이용해서 한다면 종이 소재 쪽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그 굳이 이제 그 내피놀성이나 이런 그 유통 중에 그런 크랙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 포장재 쪽은
폴리에틸렌을 빼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뭐 종이 포장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지금 이제 초기에 그 바이오 데그레이더블 말고 바이오 매스라고 있잖아요.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페트 P들이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그 SK 케미칼, SK 지오센트릭 어찌됐든 해서 이런 재생 페트 P가 나오면서 저건 좀 약간 좀 시장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뭐 향후에 계속 지켜봐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PLA, PHA 뭐 대표적인 것들이고 어찌됐든 PLA는 그 2022년 3월 달에 그 재활용 등급 법이 바뀌면서 생분해 쪽은 일단은 재활용해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페트든 뭐든 그 PLA나 이런 게 들어가면은 좀 여러 가지 그 페트 물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바이오 부분이 빠져 있긴 한데 어찌됐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는 어찌됐든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서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일단은 제 영역에서 제가 연포장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저만의 그 역할을 어찌됐든 친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제 뭐 마지막에 그 클로징 멘트로 그 나경수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따로 다 함께 그런 개념으로 친환경은 자기 분야에서 자기 일을 친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좋은 지구를 살리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